그럼 회장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예, 예. 네, 그러면 네, 어떻게 안녕하세요. 인사의 말씀, 예, 예, 말씀하시죠. 예. 아,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풍구학회에서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이용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네 번째 저희 웨비나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웨비나는 여러분들 어디서든 쉽게 들으시라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학교에 계신 분들, 그리고 현업에 계신 분들 서로 교류의 장으로 만들고자 만들었으니까 많은 교류, 그리고 질문, 그리고 또 원하시면 발표 참여까지 가능하시니까 연락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는 저희 단국대학교 이상현 교수님께서 감쇄에 대한 고찰 및 진동 제어로 자리 마련해 주셨고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회장님께서 아까 연습하신 대로 간단한 인사의 말씀 잠깐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네, 네.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 이 세미나에 와주신 그 회원 여러분, 그다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외부의 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우리 그 연구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세미나가 저희가 네 번째인데 항상 저희들이 이제 현장과 실무, 그다음에 이제 학과 연계를 통해서 좀 더 좋은 비전을 가지고자 이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우리 이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세미나는 아시는 것처럼 윈드 디자인 앤드 하이테크 중에서도 댐핑 바이브레이션 컨트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말 구조물들이 이제 경량화되고 또 이제 굉장히 고층화되잖아요. 그래서 바람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구조물을 이제 안전하게 짓는 게 이제 당연한 건데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는 이제 좀 더 진동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이 많이 생기고 그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사용성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진동 제어 장치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구조물을 지을 때 질량이라든가 그다음에 강성 이런 것들 우리의 주 관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한 진동을 줄일 수 있는 아마 이 감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오늘 말씀 이상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진동 제어라고 하는 게 결국 구조물의 감쇄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쇄도 구조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를 통해서 우리 건축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인 말씀을 뭐 드리기보다는요, 오늘 감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진동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우리 그 이상인 교수님한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인 교수님은 거의 30년 전부터 이 감세와 그다음에 진동제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오셨고요. 지금도 굉장히 활발히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풍광학회에서는 정말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시고요. 또 이러한 것을 연구뿐만이 아니고 우리 그 학계나 그다음에 이제 실무 이런 데서 굉장히 전파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진동 제어라고는 학문적 영역을 떠나서 실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하나의 구조 요소로서 감쇄를 담당하는 구조 요소로서 진동 제어가 획기적으로 다시 한번 부활하고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예상을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새로운 분야, 그다음에 그렇지만 우리가 약간 간과해왔던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하나의 구조 요소로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게 진동제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협업이 필요합니다. 정밀기계에서부터 전기, 전자 이런 것들이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센싱을 하고 제어를 하고 동력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응용은 건축에서 많이 건축 토목에서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는 이제 그 정밀 기계라든가 전기 제어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건축에서도 그와 같은 것들을 좀 더 많이 알면서 효과적으로 소형으로 그다음에 효율적인 진동 제어 장치가 이제 앞으로 계속 개발될 거고요. 또한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도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단순한 연구인데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AI라고 하는 새로운 기법들이 계속 발전되고 있고요. 거기에 또 강화 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가 이 진동 제어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로봇에서부터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 앞으로의 세대에서는
기존의 진동 제어를 넘어서 새로운 진동 제어로 가지 않을까, 진동 제어 장치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새로운 진동 제어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우리 한국풍공학회가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이상용 교수님처럼 지금까지 진동 제어에서 연구를 해왔던 분들, 또 앞으로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실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준다면 진동 제어가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AI가 지금 새로운 그 시대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도 건축물에서도 토목구조물에서도 새로운 건축 요소로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준비해 주신 우리 이사님들, 학회 임직원 여러분, 그다음에 오늘 발표를 해주실 우리 이상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우리 실무에 계신 분들, 학교에 계신 분들, 학생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셔서 새로운 건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많이 섭렵하시고 실무에 많이 쓸 수 있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작 전에 잠깐 공지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웨비나는 지금 녹화 중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녹화 권한을 좀 달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한국풍공학회를 검색하시면 저희가 채널이 하나 파져 있는데 그 채널에다가 업로드하니까 거기 올라가셔서 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혹시 이거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럼 원래 강연, 제목이 감소에 대한 고찰 및 진동 제어인데, 사실 이게 제가 직접 쓰고 싶었던 말입니다. 감소의 본질과 진동 제어. 고찰 그러면 그냥 뭐 아무 생각만 하면 그냥 나올 것 같고, 감히 본질이라는 거를 저는 이제 감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입 빠른 소리가 아니라 좀 황계승 회장님께 직접 배웠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 쓰실 때 같은 연구소 딱 둘이, 저랑 황대승 교수님 둘이 쓰면서 그때 이제 진동 제어에 대해서 처음 직접 회장님께 배우고, 그때 이제 감세가 뭐다라는 걸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그런 내용들을 많이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감히 감세의 본질과 진동 제어란 말로 제목을 바꿔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저만 한 게 아니라 저희 T 솔루션, 혹시 주석준 부사장님 들으셨나요? 저한테 강의를 진동 제어 파트까지 맡겨버리시고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이제 마음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T 솔루션과 그다음에 창소프트라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랑 어떤 감세장치 설계법에 대해서, 저희가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를 돌려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했던 내용들을 했기 때문에 제 이름과 함께 T 솔루션과 창소프트가 같이 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저희 왼쪽에 보이시는 게 저희 테크노마트, 아이고,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게 테크노마트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인천공항 J터미널 관제탑입니다. 여기 왼쪽에 테크노마트는 아마 저희 파란색 파트가 수직으로 움직이면서 TMD고요. 빨간색까지가 밑에 레일이 보이실 겁니다. 그게 이쪽으로 능동 제어 장치 여기 움직이면서 그, 그 진동 제어를 직접 합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여기 모터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걸로 왔다 갔다 왔다 하기를 맘대로 할 수 있고요. 여기 파란색까지가 딱 수직으로 이제 문제가 됐던 요 파트가 TMD로 이렇게 위에 아래로 움직입니다. 테크노마트가 여기서 퇴보를 하는 바람에 이쪽으로 기둥들이 쫙, 이게 메가칼럼이 있는데 이게 직렬 연결처럼 쫙 진동이 전달돼서 수직 방향 TMD가 필요했는데요. 그리고 기왕 하는 김에 저희 초고층 설계 연구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예전에 15년도에 끝났지만 이때까지 이제 국내에 자립화하자. 그래서 여기 50톤짜리, 그러니까 이게 파란색이 40톤, 빨간색까지가 하면 10톤 정도 더 더해져서 50톤짜리 AMD가 수평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 테크노마트가 4만 톤짜리 건물입니다. 그거를 40톤짜리 TMD로 제어하고,
또는 50톤짜리 이제 AMD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4만 톤짜리에서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참여 질량이 얼마냐, 그 다음에 수평으로 움직이는 참여 질량이 얼마냐,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질량에 대한 비료, TMD는 보통 1% 정도, 그러니까 전체 질량의 1%가 아니라요, 모두 질량의 그 1% 정도를 설치하는데, 그게 40톤이면 굉장히 적었습니다. 모두 질량은 한 3분의 1 정도의 4만 톤에 3분의 1 정도니까 한 12,000, 13,4천 톤이죠. 그런데 그거에 1% 하려면은 정말 120톤 정도의 TMD여야 되는데, 수직 방향으로는 감쇄가 워낙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 감쇄가 굉장히 0.3%로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았기 때문에 감쇄가 작은 구조물에 감쇄를 조금만 추가해도 엄청 효과가 있습니다. 감쇄는. 당연히 나의 70kg인 사람이 1kg 찌는 거랑 7kg인 사람이 1kg 찌는 거랑 완전히 다른데, 감쇄는 더군다나 더 워낙 여기가 테크노가 작았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는 40톤만 있으면 충분히 제어가 됐고요. 오히려 오버 제어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평 방향으로는 TMD를 하려면 120톤이 필요했는데, 이게 테크노마트 위에가 이거 제진 장치로 설계된 게 아니라 이 밑에 프레임까지 하면 이게 80톤까지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위에 그 슬래브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그 슬래브가 다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질량을 굉장히 좀 줄이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12,000톤 되는 거를 120톤짜리 TMD는 당연히 못 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수직 방향으로는 감쇄가 작았기 때문에 감쇄를 조금만 추가해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40톤 정도 질량이고, 근데 수평 방향으로는 감쇄가 1% 정도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1% 정도 되는 TMD를 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TMD 무게를 절반 이하로 확 줄이면서 이렇게 액티브 모터로 막 구조물이, 어떻게 보면 요새로 말로는 AI죠. 인공적으로 컴퓨터가 이게 생각하게 해서 움직이는 거를 이제 개발했고, 이게 성공해서 인천공항 J터미널 주 관제탑에도 그런 AMD가 달려 있습니다. 혹시 중간중간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뭐 제 자랑처럼 해놨는데요. 이게 뭐 저는 건축구조 진동제어 했고 서울대에서 그 박사를 받았습니다. 아까 실질적인 지도교수가 지금 황계승 회장님이시고, 뭐 저희 아까 테크노마타 가지고 상도 좀 받았고, 요새는 요새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그 진동 자문도 좀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제 사진이 거의 한 십몇 년 전 연구실에서 찍은 사진인데, 뭐 되게 지금이나 그때나 뭐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늙은 것 같은데 저도 화면으로 제가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 이제 감사의 본질이라고 제가 이름을 했습니다. 이게 제 컴퓨터가 아니라 연구실 컴퓨터인데, 조금 이게 감사의 본질이 과연 뭘까, 감사라는 게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메스는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관성력에 저항하는 힘이고, 스티프니스도 당연히 잘 알고 있죠. 복원력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뉴튼 형님, 요거는 후크 형님. 저는 당연히 다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다 형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진짜 물리량으로 확실한 건데, 질량도 당연히 저항하고 K도 저항하죠. 근데 감새가 이렇게 마치 이게 모래 주먹, 이게 모래 물 또는 피스톤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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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꺼끌꺼끌 맞지는 않은 게, 이건 실제로 구조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물리량인데, 물론 자동차의 댐퍼 같이 완전히 쇼버가 있으면 존재하지만
건축물에는 이게 없습니다. 없고 이런 모델도 아닙니다. 속도에 비례하는. 이걸로 근사화만 될 수 있습니다. 근사화. 근데 진짜는 마찰도 있고, 그다음에 내진하면은 구조물이 부서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주사기 같은 댐핑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다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불확실합니다. 이 중에서 제일 확실한 것은 매스입니다. 매스. 그래서요,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처음에 질량을 잘 산정해라. 아까 우리 제어장치 설계를 하면 전체 질량만이 아니라 모두 질량을 굉장히 잘 산정해야 정확한 설계가 되고요. 근데 이 질량으로 산정을 해놓고 그럼 스티프니스 이건 되게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휨 강성, 뭐 축강성.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이번에 성능 기반 내풍 설계 문이 나오면서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굉장히 균열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인장 쪽이 강성에 잘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미세 변형일 때는 인장 균열이 발생을 하지 않고 축으로 굉장히 눌러 있기 때문에 이제 괜찮지만 지진 또는 바람에도 좀 센 바람, 우리 이제 성능 기반 내풍 설계하는 뭐 100년 재현주기, 300년 재현주기 오는 바람이 오면 이제 균열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콘크리트 자체라는 게 균열이 근데 설사 강구조를 써도 강하고 강하고 만나는데 그 접합부 길이가 저희가 옵셋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좀 길이가 다른데 우리는 그냥 중심 대 중심 모델링을 쓰고, 슬래브의 경우에도 별로 구조 요소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접벽체 같은 그런 거 요소도 이거 분명히 주기에 기여를 하는데, 스티프니스에 기여를 하는데요. 근데 영향을 잘 고려를 안 하고, 그럼 과연 스티프니스를 어떻게 모델링 할 건가?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초점을 맞출 것은 세 번째 감쇄, 감쇄가 되겠고요. 세 가지 요소 중에 항상 존재하는 것은 당연히 질량입니다. 질량이 되겠고, 스티프니스는 굉장히 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건축 구조물이 안정하게 되려면은 되겠고, 제가 요새 또 하나 연구하고 있는 게 내일 발표할, 내일은 방호학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구조물이 팡 터져 나가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스티프니스가 존재하지 않아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로만 저항하냐면 관성력으로만 저항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방정식을 세울 때 건축 구조물은 항상 이런 거가 되겠고, 1번. 케이스 2의 경우에는 질량이 있고 만약에 감쇄가 있다. 이런 경우는 뭘까? 학생들에게 한번 상의해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마지막에 케이스 3가 건축 구조물은 일반적인 거가 되겠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케이스 1, 2, 3가 뭐가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3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쇄가 없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요새 동력학 학부연구생 학생들 시켜보니까 근해를 잡아놓고, 근해가 질량은 있고요. 그리고 또 질량에 비례하는 강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도 질량의 자체에 있고, 복원력도 중력화 중이 땡기는 거라 비례해서 이제 루트 n분의 k가 진동수랑 주기에 해당되는 건데, 복원력에도 m이 들어가는 바람에 m이 삭제돼 가지고 결국엔 진자의 길이만 가지고 주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다 근해를 타보게 하고 자기 핸드폰으로 앱을 다운받아서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동수를 추측해봐라. 또 감쇄를 추정해봐라. 그러면 근해가 정말 천천히 움직이면서 있어도 역시 근해는 언젠가는 멈춥니다. 그러면 언젠가 멈추게 되는 시스템이다. 그런 건 무조건 감쇄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안전한 구조물 설계를 위해 구조물의 감쇄를 얼마로 볼 것인가? 크게 볼 것인가? 작게 볼 것인가? 작게 볼수록 안전한 설계는 됩니다. 하지만 작게 볼수록 너무 비경제적입니다. 왜냐하면 감쇄가 0이라고 하면 막말로 그냥 태풍, 지진 한 번 왔다 오면 영원히 진동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과연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논의가 됐던 것도 바람 설계의 감쇄는 얼마로 볼 거고, 뭐 내진 설계는 항상 5%로 거의 정해져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거가 굉장히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이제 케이스 1에 대해서도 학생들 보고 이걸 꼭 해보라고 하는데, 이걸 풀면 여기가 진동수가 딱 오메가 n이라는 게 나오고, 오메가 n은 딱 루트 n분의 k입니다. 그리고 a의 역수의 2파이가 여기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주기식이 이렇게
나오겠고요. 이 중에서 모델링이 잘 되는 게 M을 잘 모델링 해놓고, 그 다음에 K도 요새는 마이다 쓰든 뭐 이탭 쓰든 모델링이 워낙 잘 되니까 잘 된다고 치고 할 수가 있고, 이 K도 불확실하다. 그럼 모델링을 뭐부터 해버리냐면 T부터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진동자에서. 아, 이 구조물은 주기는 얼마다. 내진 설계에서는 그게 약산식이 되겠고요. 그냥 내풍도 이걸 그냥 가정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K를 뭐와 뭐로 결정하자? 질량과 주기를 이용해 결정하자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새 이제 K를 잘 모델링 되면 요 자체 모델링을 믿고 바로 써버릴 수도 있겠지만요. 그럼 이제 요거를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요 진동수로 움직이는데 이걸 한번 미분하면 속도,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사인을 미분하면 중요한 게 요 오메가 n이 튀어나오고 한 번은 코사인, 사인이 다시 코사인은 또 마이너스 사인 돼가지고 결국에는 최대값은 이건 여기는 다 1이기 때문에 여기가 변이의 최대값을 알면 Umax에다가 오메가 n 곱하기 이거 약자가 오메가 n이다. 내처럼 이걸 곱하면 속도의 최대값. 그다음에 오메가 n의 제곱을 곱하면 가속도의 최대값.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식인데 이렇게 서로 1대1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1대1 관계라는 건 뭐냐면 가속도를 알면 변이를 알 수 있고 변이를 알면 또 속도를 알 수 있고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알고 주기 또는 진동수만 알면 최대값을 대체적으로 다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테크노마트도 그때 가속도가 발생해서 사람들이 다 대피됐는데 이 가속도가 얼마인데 주기는 얼마야? 이러니까 변형은 얼마다. 그래서 이건 안전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엔지니어에게 직관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제가 감세 전에 설명드리려고 왔고요. 저도 그냥 앉아가지고 요새 바닥판 진동을 측정해 봐라. 그러면 그 핸드폰 가지고 쿵 힐드러브로 측정한 다음에 주기 바로 FFT 바로 해줍니다. 핸드폰 앱에서. 주기 바로 알면 가속도를 보통은 쉽게 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앱에서요. 그냥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여러분 지금 있는 사무실도 한 번만 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면 이게 변형이 얼마 생긴 거다 라고 거꾸로 요식 가지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요 관계가 어느 때 해당되냐면 여기 쫙 가면 물론 엔진을 내겠지만 이건 딱 엔진을 딱 꺼버리고 쭉 관성역으로 갈 때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비행기가 멈출 때 요 낙하산을 쫙 펴면 멈추게 되겠죠. 요 낙하산에 해당되는 게 요 감세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낙하산을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이게 속도가 이게 당연히 발생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게 외력이라고 쳤을 때 처음엔 요것만 저항하다가 U2다 가속도가 있으면 가속도는 당연히 속도를 발생시킵니다. 속도가 발생되고 나면 이제 만약에 감쇄가 있다면 이게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외력은 그대로인데 요 텀이 올라가면 요 텀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도가 감소하게 되고 이제 움직임이 줄고 비행기가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건 뭐 동력학에 제일 처음에 많이 나오는데 딱 놨을 때 전혀 진동하지 않고 그냥 멈춰버리는 감쇄. 이걸 크리티컬 댐프라고 이걸 감쇄비가 100% 1입니다. 그게 E 루트 MK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항상 구조물 응답은 이렇게 질량으로 나눈 걸로 표현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C도 질량으로 나누면 N분의 C가 되고요. K도 질량으로 나누면 N분의 K가 되고요. 그래 놓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까 이거 전에 여기 M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K를 M으로 표현하면 K는 이거 제곱해가지고 하면 표현 되겠죠? 오메가 N의 제곱에 이거 제가 여기 잘 안 써지는데 M 이렇게 됩니다. 결국 뭐냐면은 K도 질량으로 표현하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우리 모든 엔지니어링은 뭔가 정확한 걸로 표현하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그게 동력학에서는 질량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콘크리트 설계 기준에서는 그게 뭐냐면 압축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탄성 계수든 뭐 인장 강도든 뭐 접합 강도든 모든 것을 압축 강도의 함수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압축 강도가 제일 쉽고 정확하니까. 동력학도 그걸 이제 질량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C도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E 루트 NK라고 놓고 표현해 놓으면 이게 결국 질량으로 표현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보면 C가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질량 정규화 됐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N을 다시 곱하시면 이게 C죠. 그러니까 C도 M으로 표현했고 여기다 다시 M을 곱한 거니까 K도 M으로 표현했고 모든 것을 질량에 대한 비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구해봤더니 임계감세 딱 2 루트 MK에 해당될 때 이런 게 해당될 때 뭐 어떻게 되냐면 그냥 진동이 전혀 없더라. 근데 그거보다 훨씬 구조물은 감쇄가 작더라. 그리고 왔다 갔다 진동하더라. 그지만 줄어들더라. 그래서 여기에 감쇄가 2%, 5%, 10%, 20% 있습니다. 이 초프라라고 내진 쪽에서는 제일 유명하신 분인데 물론 바람 쪽은 그 그림에서 제가 처음 동력학을 공부했던 책에서 나온 건데 이 초프라 저는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배운다고 하니까 직접 배웠지는 않았지만 책으로 배웠지만 저도 황교승 교수님을 회장님 또는 사석에서는 형 모르지만 제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저한테 배움을 준 거죠. 그때 제가 박사 논문 쓰면서 황재승 교수님 도와드리면서 첫 번째로 낸 논문 저널이 초프라가 저희 내진 쪽에서는 제일 유명한 EESD라고 Earthquake and Structural Dynamics 이런 쪽인데 거기가 내기가 제일 어려웠는데 황재승 교수님이랑 같이 쓴 액티브 컨트롤 파트가 이 초프라가 메인 저널로 쉬프로 있는 저널로 넣었는데 그때 피드백을 받게 저희는 이제 리뷰 결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보통은 엄청 거칠라고 합니다. 좋은 점은. 근데 첫 번째 낸 논문인데 자랑하는 겁니다. 황재승 교수님 계신가요? 회장님? 네, 계십니다. 네, 네. 이게 자랑이니까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승 회장님하고 같이 낸 논문인데 답이 한 줄 왔습니다. Without correction. 고침, 무수정 계쇄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때 야 정말 능동제어하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감쇄가 증가하면 훨씬 더 응답이 빨리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금방 급속도로. 그러니까 2%짜리 풍은 1% 정도를 가정하는데 그럼 진짜 천천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감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퀴즈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구조물이 딱 멈춰 있다가 1번으로 갈 때, 다시 돌아올 때, 3번으로 갈 때, 4번으로 돌아올 때, 이게 부호가 어떻게 될까? 제가 황재승 회장님께 배운 위상제어라는 걸 할 때 이 부호를 제일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한번 부호를 한 번만 생각해 보시죠. 여기가 변이가 늘어난 데입니까? 늘어난 데입니다. 1, 2번이 늘어나 있죠. 늘어나니까 1, 2번이 플러스입니다. 변이는. 그리고 3, 4번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속도는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예요. 현재 변이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변이가 늘어난다는 것은 변이의 변화율이 플러스니까 속도가 플러스입니다. 근데 변이는 현재는 늘어나 있지만 2번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려고 복원되려고 돌아오려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변이가. 그러니까 줄어드니까 변이의 변화율은 속도는 마이너스입니다. 3번은 변이가 줄어드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역시 마이너스입니다. 4번은 변이가 다시 늘어나려고 하고 있으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지만 음수에서 플러스로 0으로 여기 다시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스프링을 항상 생각하기 쉬운데 스프링은 1번일 때 즉 원래 위치에서 멀어지려고 할 때
이때 팽팽하게 저항합니다. 근데 2번일 때는 원래 위치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도와줍니다. 잘 돌아오게. 3번일 때는 다시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죠. 그러니까 스프링이 줄어들면서 스프링이 꾹 움츠러들면서 압축되면서 저항합니다. 오지 말라고. 4번일 때는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 그러면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스프링은 도움도 주고 저항도 합니다. 그러면 1번 잘 보시면 원래 위치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순간이 1번, 3번이 스프링이 저항하는데 그럼 1번, 3번이 저항이다. 스프링이. 그때 속도는 플러스, 변이도 플러스. 그러니까 속도도 저항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 대시포트도. 여기도 똑같죠. 근데 원래 위치로 돌아오려고 할 때는 스프링이 도와줍니다. 그게 뭐냐면 2번하고 4번입니다. 근데 그때 부호가 서로 다릅니다. 속도랑. 그러니까 스프링이 움직임에 도움을 줄 때조차 이 대시포트인 감쇄는 방해를 한다. 그러니까 얘는 항상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기 마찰이 있어가지고요. 마찰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시면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원래대로 가든 뭐 항상 모든 움직임에 저항합니다. 물속에서 저희가 피스톤을 끼고 왔다 갔다 주사 바늘이 왔다 갔다 해도 그 고무가 밀려고 해도 저항하고 당기려고 해도 저항하고 그래서 이렇게 피스톤처럼 표현한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으면 항상 스프링은 도와줄 때가 있지만 댐퍼는 항상 움직임을 방해한다. 그런 걸로 이렇게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어려운 걸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 에너지가 2분의 1 K U제곱, 이게 복원력, 복원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도 흔히 얘기하죠. 여기에 운동 에너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건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요걸 감쇄를 집어넣게 되면 이런 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이게 0이라는 얘기는 이제 외력도 없고 F 여기 외력이죠. 외력도 0이고 감쇄도 0이다. 그러면 에너지의 변화율이 0입니다. 에너지의 변화율이 0이라는 얘기는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근해를 잡았다가 딱 놓으면 감쇄가 없다면 영원히 진동합니다. 에너지가 보존되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죠. 근데 감쇄가 있으면 항상 에너지를 감쇄시킨다. 그래서 이걸 미분 한번 해보시면은 됩니다. 이거 미분 처음 못한다고 황재성 회장님께 어찌나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회장님? 네, 기억납니다. 제가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황재성 회장님께 이것도 못하냐. 그래서 저도 명색이 서울대인데 그래서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그 사람을 이렇게 못한다 하면 더 기운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타입이 아니더라고요.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당할수록 기운을 내서 이기고 말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상사가 대부분 그러시더라도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람하중도 저희가 한번 이번에 성능 기반 내풍 설계 만들면서 굉장히 논의가 됐습니다. 1%, 또는 합성은 1.5%, RC는 2%인데, 네, 저희가 성능 기반 설계에서 이거는 이제 그냥 극한까지 가서 특정한 값으로 가정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강성이 변하고 시간 이력 해석을 하고 동적 해석을 하면 1% 정도가 적절하다 생각해서 이번 성능 기반 설계에서 1% 내외 정도를 하도록 했고 시카고에 있는 건물들을 풀스케일 모니터링 이제 카린 교수님이라고 저랑 황재승 회장님이 같이 이제 뭐 다른 시기였죠. 그 영국 방문으로 갔을 때 이분이 세계 풍과학회 회장이시고 그다음에 그 시카고 옆에 학교를 한 시간 정도 거리에서 제가 노틀담 꼭 노틀담 성당 하니까 프랑스 대학 같은데 미국에도 프랑스 사람이 지금 대학이 노틀담이었는데 노틀담을 못 알아듣고 노르담 해야지 정확하게 알아듣고 거기 가서도 영어 같은 것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저도 처음 나가는 거라 서울대 학교
국내에서만 하다가 그랬는데 여기 뭐 방법은 이 랜덤 디크리먼트 있고 이거 하프 파워 밴드위스트 방법이 있고 요새 그냥 인터넷에 이런 코딩 같은 거 요새 걱정하실 게 전혀 없는 게 그냥 클라우드든 뭐든 제미나이한테 요거 하는 거 코딩을 해줘 그러면 그냥 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걸 코딩 하시려고 RD법도 하실 필요 없이 그 논문을 잘 본 다음에 그냥 유명한 거는 그냥 저절로 되고요. 빌딩 1, 2, 3 보면은 퍼센트가 여기에 감쇄가 되겠습니다. 감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쇄가 됐죠. 그러니까 저희가 X방향 스웨이, Y방향 스웨이, 토션 요 세 개를 다 1차 모드라고 얘기합니다. 그 1차 모드가 주로 바람에서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했고 감쇄가 1%보다 작은 경우도 있고 여기 스틸, 튜블러죠. RC 쉐어월의 경우에 두 번째 경우에는 3%, 토션에 대해서 Y방향으로는 2%, 또 X방향 1%, 그다음에 이제 스틸 모멘트 프레임 튜블러 1.46, 1.06, 1.31. 네, 이걸 어떻게 볼 건가?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보실 게 중요한 건 이런 방법들을 뽑아내면 평균을 뽑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제일 정확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콘크리트 강도도 평균을 안 쓰고 평균보다 작은 걸 씁니다. 근데 감쇄를 크게 봐버리면은 좋지만 실제로 감쇄가 이렇게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0.65, 1%보다 어떻게 봐야 될까? 그래서 그때 중요하겠다는 게 이 코베리언스입니다. 코이피션트 베리언스. 뭐냐면 이게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겁니다. 근데 이게 크다는 얘기는 편차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23.9, 13.9면 굉장히 편차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은 제일 정확한 값이고 평균보다 안전한 설계를 위해서는 작은 값을 써야 되는데 과연 얼마를 써야 될 건가 이럴 때 이제 코베리언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진화중의 경우에는 그 뉴마크라는 분이 이제 진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처음 응답 스펙트럼을 만들어내신 분이고 감쇄비가 응력이 작을 때는 균열도 적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물들은 한 2에서 3%더라. 그다음에 목구조의 경우에는 5에서 7%더라. 항복전 부근에서는 감쇄가 굉장히 증가하더라 다. 많이 증가했죠. 똑같은 구조물이어도. 근데 그냥 얼마를 쓸 건가 딱 했을 때 우리 대부분 지진화 중에는 굉장히 2,400년마다 한 번 오는 거니까 항복전 부근일 거 생각해서 여기에 값들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강구조는 5%를 쓰고 뭐 프리스테스 콘크리트 뭐 어떤 RC 구조엔 7%를 쓰고 목구조는 15%를 써야 되는데 이거 못 믿겠다. 그냥 다 5% 쓰자. 굉장히 안전하게 한 거죠. 목구조의 경우에. 감쇄라는 거를 굉장히 그냥 이렇게 작게 평가 보는 게 일반적인 왜냐하면 저희가 진짜 지진 났을 때 모르고 불확실한 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는 좀 외워주십사 하는 게 감쇄가 영향을 주는데 공지는 감쇄비의 역수에 반비례합니다. 역수에 비례합니다. 역수입니다. 역수. 그러니까 감쇄비를 거꾸의 경우에 2배 증가시키면 2배 증가시키면 2배라는 얘기는 1%는 2%, 2%는 4%, 만약에 5%면 10%, 이게 2배입니다. 2배 증가시켜야 응답이 절반이 됩니다. 근데 공지는 네로우 밴드라고 그러고요. 굉장히 특정 구조물 진동수만 자극하니까 그 좁은 영역 네로우 밴드라고 하고요. 브로드 밴드 익사이테이션. 그 지진조차도 풍으로 보면 네로우 밴드입니다. 굉장히 주파수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근데 풍은 훨씬 브로드 밴드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감쇄비의 루트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거꾸로 바람이다 또는 지진이다. 근데 구조물의 감쇄가 1%다. 근데 얘를 이게 전체가 되면 4%는 돼야 이게 1을 넣고
4 넣어야 절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더 추가해야 되냐면 3%를 추가해야 됩니다. 근데 테크노마트는요, 공진이었고요. 수직 방향 감쇄비가 0.3%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원구조물의 감쇄가 워낙 작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2배씩 키워서 공진을 절반으로 감소시키고 싶어도 0.3%만 추가되면 그럼 0.6% 돼가지고 감세가 2배 돼서 응답이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굉장히 제어하기 쉬운 케이스였습니다. 공진의 원구조물의 감세가 작아서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타무라라는 분이신데 카림이 미국, 그다음에 타무라, 저도 타무라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감히 같이 타무라 교수님이라고 못하겠습니다. 카림 선생님, 타무라 선생님을 이제 두 개 하는데 여기서도 다 amplitude dependent 하다 댐핑이. 그리고 이게 한번 이거는 꼭 영어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인공지능이 다 번역을 해주니까 뭐 쉽겠지만 댐핑이 the most important dynamic, 가장 중요한 동적 그러나 가장 uncertain한 파라미터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동적 파라미터지만 가장 uncertain한, 불확실하다. 예를 들어 2%로 댐핑 레이셔라고 하더라도 1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미는 이렇고 요걸 이렇게 해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1.4%가 1시그마인데 감쇄는 0.6에서 3.4까지 바뀐다. 이게 그냥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정규 분포가 다 대부분 정규 분포를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로 추정한다. 그러면 사실은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95% 확률은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로 추정해야 됩니다. 1.97이라는 계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정도 돼야 뭐라고 하죠? 거의 99% 확률입니다. 우리 제조 품질에서 6시그마 란 말이 가끔 쓰입니다. LG니 뭐니는. 6시그마가 뭐냐면은 시그마 표준 편차의 6배까지 내가 다 품질 관리하겠다. 그거도 내 한 얘기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에도 이렇게 많이 바뀌니까 이게 0.6하고 3.4는 5.7배라 이거를 바람에다만 넣어도 루트죠. 아까 루트라고 그랬죠. 5.4배면 2.4배 차이란다, 응답이. 그러니까 그냥 2.4배 차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불확실하게, 확률적으로. 그럼 도대체 어떻게 볼 건가? 이게 확률적으로 이게 감쇄비가 뭐죠? 이게 감쇄비래. 코에피션 베이너트가 70%에 해당되는 거라 이런 응답이 이게 나와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불확실하다. 그래서 타무라 선생님도 워낙 불확실하니까 확실하게 만들라니 감쇄 장치를 넣는 게 좋다. 예를 들어 감쇄비를 1%로 해놓고 아무리 설계를 내가 그 1%에 맞춰 설계를 해도 감쇄비가 만약에 진짜는 3%였다. 또는 진짜는 0.3%였다. 그럼 거기서 모든 가정이 다 틀려버리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감쇄 장치를 넣어가지고 감쇄를 5%, 6%로 만들었다. 그러면 감쇄 장치가 5%를 포션을 차지한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게 여기다가 5%를 넣어버리면 플러스 5%를 이거는 5%를 넣어버리면 이거 5.6%. 0.6%일 때는 5.6%고요. 그 다음에 3.4%일 때는 8.4%입니다. 근데 5%랑 8%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응답 차이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만들려고 우리 모두 엔지니어링은 확실하게 만들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쇄 장치를 추가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감쇄 그 얘기를 보고 계시고요. 감쇄를 추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요새 그냥 인공지능한테 이거 시간 이력 딱 주고 감쇄비 추정해 그럼 다 추정해 줍니다. 근데 좀 그러긴 보더라도 이런 걸 좀 하나 알고 계시면 이게 감쇄비가 이게 응답이 절반 줄어드는데 몇 번 사이클 걸 것인가
예를 들어 이게 2%면 여기다 감세비에다 0.02를 넣으면요. 이게 5.5가 나옵니다. 5.5. 그럼 이게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리고 다섯 번에 반. 5.5에 갈 때 처음 1이었던 응답이 0점으로 이렇게 줄어든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감세비가 5%면 여기다 5를 넣으니까 0.05를 넣으니까 이게 2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정도일 때 거의 절반으로 에, 에, 줄어들고요. 감세비가 10% 되면 이게 0.1이기 때문에 거의 1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줄어들 때 반으로 줄어듭니다. 한 번 사이클만 반복합니다. 감세비가 20%면 이게 절반 갔을 때 이게 왜냐면 이게 0.2면 이제 0.5에 거의 해당되기 때문에 아까 이게 이 수치를 딴 걸 줘서 딱 정확하냐 이게 바로 초프라 선생님 책에 나온 그림이라 그걸 갖다 놓으면서 그리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아까 이게 테크노마트 이제 지문인데 여기 공진라면은 동점 측폭 개수가 아까 2 감세비분의1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뭐냐면 이 하중이 그냥 와서 스태틱하게 왔다면 이 정도일 텐데 그거보다 이렇게 증폭된다 얘기입니다. 아까 테크노마트는 이게 0.3% 1%도 아니고 0.3%면 0.003을 넣어야 됩니다. 그럼 이게 0.006 이게 증폭이 167배 증폭됐습니다. 공진 나서요. 공진 나서 167배 증폭됐으니까 그때 25분의 아주머니 25분의 아주머니가 뛰었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25명이 그냥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kg씩이라고 100kg씩 25명이면 2.5톤입니다. 2.5톤이 167배 증폭됐다. 그냥 200배 증폭됐다 하겠습니다. 그럼 500톤입니다. 500톤. 맞나요? 500톤이죠. 500톤은 4만 톤에 얼마입니까? 4만 톤에 1%가 400톤입니다. 지금 산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도 아까 이게 추가가 안 되는 거니까 우리 구조물은 당연히 자중이 몇 프로 추가돼도 안전하게 설계합니까? 자중이 수직 방향으로는 1.4배 추가돼도 안전하게 하중 조합이 있습니다. 물론 1.2 플러스 1.6은 있지만 그래서 이게 1% 하중 추가된 거 가지고 이렇게 안전성 검토하고 이렇게 됐다. 참 그때도 황재승 회장님과 같이 가서 뛰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퇴보하는 영상이 되겠고요. 여기 12층에서 지금 영상은 틀어지나 모르겠네요. 좀 이따 쉬는 시간에 다시 찾아서 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이거 만들면서 갖고 오질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똑같이 하는데요. 이게 38층에서 이분이 테크노마트 그때 사장님이셨고 이 앞에 정말 전 세계 모든 언론들이 다 왔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여기 12층에 있어서 여기 그리고 다 뒤돌아 있는 게 얼굴이 드러나기를 다 꺼려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뒤돌아서 했던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영상에 대해서 좀 이따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지 한 50분 되는데 10분 쉬시면 어떨까? 영상도 찾을 겸 호스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분 쉬고 이따 3시 맞춰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다시 강의 시작할까요? 네, 시작해 주세요. 안녕. 예.
방금 전에는 이제 정진 상태에서 이 그래프를 보셨고요. 지금 시작된 이후에 지금 그래프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선생님, 동영상 재생 중에 말씀하신 게 안 들렸습니다. 아, 네. 그냥 보이만 드리자. 예, 방금 전에는 이제 정진 상태에서 이 그래프를 보셨고요. 지금 시작된 이후에 지금 그래프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이게 이쪽 제일 위가 10까지 정도 되고, 화면에 10까지 여기 한 일괄 정도 되고요. 지금 시작. 이게 이제 해줬나 보네. 지금 시작. 내가 잘 동영상이 오래되다 보니까 제어가 잘 안 되나 보네. 좀 이따 준비되는 대로 한번 그 질의응답 할 때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댐퍼를 여기 옥상에 이렇게 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처음에 여기 3톤 여기 3톤짜리 크레인을 가지고 해가지고 한 거라. 여기가 보시면 여기 3톤짜리 크레인 인간이 드러낼 수 있는 그걸 설치해야 됐고요. 여기가 메가 칼럼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닥에다 직접 놓으면 이 무게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메가 칼럼 밑에 이렇게 보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놓고 여기다 굉장히 큰 볼을 걸어서 그 위에 올려놔서 바닥으로는 직접 하중이 전달 안 되고, 그리고 TMD든 AMD든 요 움직임이 요 메가 칼럼으로만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여기가 보시면 그 제어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에 설치해서 딱 깨끗이 설치했고, 여기 보면 곤돌라가 있는데요. 이 곤돌라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청소하려고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 구석에다가 설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질량 중심도 아니고 굉장히 설치될 공간이 외진 여기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움직이면서 횡방향, 토션 이런 것들을 다 제어하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미션이었습니다. 굉장히. 여기 아까 그 응답을 보고 계시는 건데요. 진짜 이게 접니다. 옛날 어찌나 떨리던지 여기 와서 딱 하고 있는데 댐퍼를 작동을 멈추게 여기다가 걸쇠를 걸어가지고 TMD가 작동 안 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다시 쫙 했더니 가속도가 이렇게 증폭돼가지고 여기가 거의 한 10갈 정도, 8갈까지 이렇게 갔고, TMD를 딱 움직이게 해놓고 다시 뛰어봤습니다. 똑같이. 그랬더니 거의 응답이 이렇게 많이 줄어서 여기 보시면 0.3% 댐핑이 2.7%로 쉽게 말하면 거의 9배 정도 증가돼서 8.5갈 공진됐던 게 1.5갈 수준으로, 물론 9분의 1은 아니고 이게 정확하게 인간이 완벽하게 공진을 일으킨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소수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고요. 아 그때 진짜 어떻게 보면
좀 희열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요? 와, 제가 진동제어 하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지진을 한번 보고 계신데 여기 지진이 0초서부터 80초까지 여기 스케일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지에서 플러스 1지입니다. 그럼 흔히 생각하기에 이런 지진이 굉장히 일지에 가깝고 엘센트로 흔히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한 0.3지짜리, 우리나라는 한 0.2지짜리, 물론 유효지방 가속도긴 하지만. 그럼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요 지진이 위험할까? 요 지진이 위험할까? 정말 멕시코 시티 지진 꼬물꼬물딱 천천히 가속도 작게 움직이고 엄청 세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위에 거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엄청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고 여기는 천천히 움직이는데 한번 제가 세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40초부터 50초까지를. 그럼 피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뭐 여섯 번. 그럼 예를 들어 10초에 여섯 번 움직였다. 또는 12번 움직였다. 그러면은 주기가 1.5초, 1.5초 곱하기 6 하면 거의 10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섯 번 반복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주기가 멕시코 시티 주기는 주기가 1.5초 정도 되는데 저희가 주기할 때 가장 간단한 식, 물론 지진에도 쓰지만 0.1 n입니다. 충수입니다. 충수니까 5층이면 여기가 5가 들어가면 0.5초, 10층이면 1초, 15층이면 1.5초. 그러니까 이 멕시코 시티 지진이 왔을 때 15층에서 20층 사이의 건물을 싹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 가속도가 클수록 위험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 바람도 공진응답, 비공진응답이 있는데 그 두 개를 더해야 정체응답이 되는데 감쇄는 공진응답의 주로 다이나믹 팩터이기 때문에 효과적. 그러니까 감쇄 장치를 달아서 효과적인 거는 전체 포션 중에 공진응답이 큰 거, 그것들을 이제 할 수 있고 비공진응답은 평균 성분이라 이제 감소시키기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그 R 계수를 써서 성능 기반 내풍 설계도 감소시키는 게 공진응답 쪽을 감소시키는 거지 전체를 감소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요새는 이제 이런 걸 가장 이게 퓨리의 변환인데 퓨리의 변환도 그냥 다 핸드폰 앱에서 쉽게 변환이 다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이런 예전에는 막 이런 걸 공부를 시키고 뭐 임의의 주기 함수는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주기가 여러 가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퓨리의 변화를 하면은 동적 하중을 퓨리의 변화를 하면 사인 코사인 하중으로 만들 수 있고 다자유도는 아까 단자유도 여러 개 중첩된 걸로 하는 게 모두 변화를 할 수 있고 사인 코사인하고 단자유도 응답은 아주 방정식을 쉽게 풀 수 있는 거라 동적 다자유도를 이렇게 사인 코사인만 단자유도로 바꾼 게 기본적으로 내풍 설계, 내진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사인 코사인은 공진을 일으킬 수가 있고 공진, 비공진에 대해서 감쇄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를 이제 정확하게 표현해야 저희가 구조물의 응답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봐도 이게 주기가 1초짜리입니다. 주기가 1초 여기 딱 여기 왔다 갔다 하는 1초 걸리죠. 그리고 크기가 2다. 그러면은 흔히 시간 영역에서 이렇게 1초짜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는 게 흔히 되게 마음도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나는 퓨리의 변화를 하면 1Hz, 1초죠 주기. 헤르츠 역수가 주기니까 딱 2다 크기. 이 정보만 있으면 사실 이 모든 정보를 다 예가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의 표현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걸 표현해라. 바람도 이런 경우 이게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성분이 있고 이걸 보시면 이렇게 따라서 한번 여기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이걸 어떤 성분들이 섞여 있는가 보면은 1초짜리 그리고 주기가 0.5초 주기가 5Hz니까 0.2초짜리 그 다음에 여기에 25Hz짜리가 섞여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위에서 굉장히 빨리 움직인 거는 1초에 25번 피크를 찍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근데 그 와중에 피크가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으로 5번 정도 찍는 거. 이게 1초짜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움직이는 거 진짜. 또 빨리 움직이는 것들이 3가지 성분이 섞여 있는데 이걸 시간 여백에서 볼 때랑 FFT를 하면 바로 그 밑에 그림처럼 1Hz, 5Hz, 25Hz가 나온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게 위에 거 그림이 쉬운지 밑에 그림이 쉬운지 이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성분하고 빨리 움직이는 성분이 섞여 있다. 근데 이제 FF의 단점이 뭐냐면 이 위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25초가 이게 1Hz짜리가 크기가 1로 오다가 크기가 3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은 크기가 과연 뭔가? 그럼 이 전체를 FFT를 해버리면요. 1Hz짜리가 크기가 2라고 평가합니다. 즉 FFT는 평균화의 오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앞에 25초는 크기가 1이었고 뒤에 25초는 크기가 3이었는데 이렇게 시간에 따라 바뀌는 걸 표현해야 되는데 이제 피리의 변화이든 어떤 변화이든 얘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구나. 크기가 일정한 것의 합이다. 라는 그 주기 우리가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데이터를 뭐 러닝 타임을 계속 바꿔가면서 러닝 그리고 또 윈도우 뭐 이런 개념들을 계속 쓰면 FFT의 단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필터 기법들이 많이 도입되곤 합니다. 뭐 에센스로 어스케이크의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주기가 FFT 해보면은 주기가 이쪽 성분이 강하구나.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지진파가 나오면 지진파를 물론 시간이 이렇게 해석도 하지만 그냥 FFT 딱 해놓고 어느 정도 주기가 되게 위험하겠다. 예를 들어 이 건물의 경우에는 3초랑 3점 몇 초랑이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그래놓고 마치 지진 해석을 주기를 모델링을 잘못하면 그냥 이 지진 자체 응답이 차이가 나는 건데 응답이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 단주기에서도 굉장히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이든 지진이든 굉장히 장시간 어떤 성분을 해놓고 자꾸 평균을 내라. 그래서 에버리징을 가지고 평균해야지 주기가 조금만 바뀌어도 다른 특정 하중 하나만 가지고 설계를 해서는 굉장히 안전한 설계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진동 제어는 이제 앞에 어떻게 보면 제가 감소의 본질에 대해서 했고 진동 제어 2번째 파트는 사례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공유는 해드리겠지만 뭐라고 해죠? 좀 뭐 T 솔루션에서 혹시 예전에 발표했던 자료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인천공항 제2관제탑 또 진동 제어 장치를 이렇게 달아서 여기 보시면 감쇄비가 12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감쇄 장치를 탁 온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로 팍팍팍 줄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D타워도 이게 수직 방향 모드가 이렇게 코어에서 먼 쪽에 이렇게 모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꿀렁꿀렁 되는 거여서 이거는 기둥 전체가 위아래로 움직인다면 기둥이 조금씩 진동을 하면서 각 바닥이 로컬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각 바닥마다 TMD를 이렇게 이중 바닥 사이에다 TMD를 달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거의 민원이 없이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발생한 원인은 요 가운데 SM 저희 아이돌 키우는 그룹 아시죠? 거기서 안무 연습실을 물론 하면서 여기가 사무실로 임대가 됐는데 물론 그 바닥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겠지만 아이돌이 정말 칼군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박자에 딱딱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뭐 동대구 역사 진동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진동 수직 방향 이건 안전에는 영향이 없고 이렇게 이제 캔틸레버 쪽 파트가 사람이 걸어다니면 그냥 쿵쿵쿵쿵 돼서 여기는 해결책이 뭐였냐면 그냥 사람이 못 가게 여기를 정원으로 꾸며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원래 지나다니려고 했는데 이렇게 안전을 나중에 보강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동대구 역사 가보시면 되게 좋은 마감재로 아주 이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바깥에 좀 볼 수 있게 나갈 수도 있게 했지만 근데 이제 캔틸레버로 쿵쿵쿵 거리면서 공진이 났기 때문에 거기를 여기 보면 조경 처리를 통해 관람객 접근을 배제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수터미널도 지하철 진동이
그냥 맞고 이거 좀 아이러니한 게 이게 신세계 백화점이 이제 되게 또 명품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VIP는 저 위에 임원진들인데 여기 와서 식사를 그 메리 호텔 본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냥 웨이터가 지나가니까 서빙하시는 분들이 지나가니까 그 VIP 앉은 식탁이 많이 흔들렸나 봐요. 그래서 이걸 의뢰를 했는데 이제 그 오베에랍이라는 세계 최고의 구조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맡겨라. 근데 그 오베에랍은 거꾸로 당국대 이상현 교수한테 맡겨가지고 저희 낸 보고서를 그대로 실고 저희보다 훨씬 많은 돈을 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나라가 어떤 그런 그냥 어떻게 보면 외국 엔지니어 했다고 그러면 그냥 세계적인 엔지니어 했다고 그러면 그냥 믿어버리는. 근데 이제 다행한 건 요거 이후로 보고서가 결국 우리 보고서 그대로 썼다는 걸 아니까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저에게 직접 진동 안전성과 사용성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네. 그래서 메리어트 바닥 진동 보강도 수행했고요. 여기는 직접 보강을 했습니다. TMD로 해결될 게 아니라 이제 구조체를 SRC로 변경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새 반도체 노광기라고 해서 팍팍 찍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를. 근데 거기가 기울기가 조금만 기울어도 그 노광 장비가 멈춰버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호황기에 하루 이틀만 멈춰도 이제 안 되니까 저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이게 기울기가 계속 발생하는데 무슨 일인가 앞으로 계속 할 건가 아닌가 그럼 저희가 컨설팅을 내려서 여기다 노광 장비를 설치해도 된다 안 된다를 이제 제가 판단해서 기준도 제시했고 그랬습니다. 네, 뭐 반도체 공장 또 사실은 여기도 이제 비구조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구조체 가격보다 비구조체 가격이 훨씬 더 설비 가격이 훨씬 더 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내풍 성능. 또 내풍은 저희 풍과학교 회장님이신 저희 황재승 교수님께서 해주셨고요. 저는 이때는 내진에 대해서 또 비구조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했습니다. 여수 항만공사는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바람이 왔을 때 많이 흔들려가지고 저희가 AMD를 제안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바람이 잘 안 오니까 유야무야 넘어가더라고요. 한번 재밌으시라고 롯데월드 영화관도 요 초고층하고 여기 영화관하고 아예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영화관 진동이 나니까 뭐 초고층이 불안전하니 뭐니 집안 치마가 났느냐 해서 영화관이 8개월간 개봉이 중단됐는데 여기가 사실 먼저 개봉을 했어야 됐거든요, 영화관이. 그래서 이제 진짜 이게 그랬던 게 이 위에 포디관 여기 보이시죠? 포디관이 보이는데 포디관 밑에 여기 영사기를 그냥 천정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포디관이 우포가 팡팡팡 울리니까 밑에 영사기가 그래서 영사기가 흔들려가지고 화면이 흔들린 문제였는데 참 어떻게 보면 아무 문제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취한 조치가 이걸 분리시키고 뒷벽에다 붙여라. 이게 조치가 다였습니다. 근데 개봉을 8개월이나 하루 만에 조치를 다 해버려 다 그다음부터 어떤 것도 안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엔지니어링을 모르면 이런 걸 다 이제 계측해가지고 영사기가 지금 보시면 이 위에 붙어 있다가 뒤로 그냥 가서 소음기도 재고 다 해서 해본 결과 이제 결국 아무 문제가 없다. 지하철도 아무 문제 없고 영화관도 아무 문제 없다. 뭐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 영사기랑 신설 영사기는 인터스텔라가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제일 첫 도입 장면이 우주선이 꽝 하고 그 출발하는 장면 거기가 제일 그 고주파 소음이 세서 기존 영사실 가속도면 이게 한 30가일 정도로 흔들리고 영사기가 화면이 10mm 정도 흔들리니까 갑자기 조용한 영화를 보고 있는데 밑에는 난리가 난 거죠. 그래도 끝났고요. 그래서 24개관을 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요새 영화를 본 적은 잘 없는데 요새 제가 존경하는 형님 마이클 잭슨 1대2가 공개돼가지고 한번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보러 가고 싶은데 요 큰 거 아시아 최대 여기 아이맥스관 가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근데 요새 이런 영화관 어디나 다 되게 편안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테크노마트에 AMD 처음에 적용했을 때 지금 T 솔루션 가보면 AMD 개발해 놓은 거를 했습니다. 여기 조그만 거로부터 시작을 했다가 이제 점점 큰 것까지 적용을 해서 제어를 잘 된 거를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액티브 댐퍼 시스템이. 왜냐하면 지금 아까 여기 곤돌라 여기 사진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설치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작게 움직이면서 큰 제어력을 발휘하는, 그래서 그건 알고리즘을 그때 황재승 교수님하고 같이 알고리즘을 개발해가지고 그때 적용을 해서 이제 실제로 성공적으로 적용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네, 적용 후에는 잘 적용된다. 수직, 아까는 수직관 보여드렸지만 이 밑에 게 수평 방향, 즉 쫙 가진을 해놓고 파란색은 제어 장치를 온 환경으로, 빨간색은 그대로 제어 장치 없이 천천히 주는 확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액티브 댐퍼랑 TMD 단 다음에 실제로 여기 아까 그 타무라 교수님하고 타무라 선생님하고 카린 선생님 모시고 직접 가서 이제 보여드리고 설명을 했더니 카린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프로페서 리는 엔지니어다. 아, 이 말이 얼마나 칭찬인지. 아, 이게 교수를 흔히 우리들은 칭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엔지니어다라는 말이 저한테 굉장히 큰 칭찬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2교회랑 관제소 뭐 제어된 걸 보고 계시고요. 요거는 직접 제가 여기 서서 요 장치가 이렇게 실험하는 거를 보고 계십니다. 공장에서 T솔루션에서 같이 해서 아까 말한 그 스트로크를 최소화하는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했습니다. 이게 PLC라는 프로그램인데 이때 그때 전남대 벤처회사랑 같이 했었는데 지금 황재승 교수님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지금 이 PLC 프로그래밍도 진짜 다 해주더라고 인공지능이. 그래서 아, 인공지능만 잘 쓰면, 그리고 엔지니어링 그거만, 물론 왼쪽과 같은 그런 제어 알고리즘 인간이 구현해내야 되지만 어떤 것들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 여기 뭐 저 보고 계시고 제어하는 거를 이게 구조물 흔들리는 거를 해본 거고요. 여기 조그만 요 장치가,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 제어 장치가 움직이는 거를 그때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 카린 교수님이 직접 피어 리뷰도 해주시고 직접 가서 보고, 이 아래는 대만 풍공학 회장님이시고 저희 한국으로 초청해가지고 했습니다. 네,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쭉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T솔루션에서 이제 AMD 설계, 그 다음에 세계 최장대 차나칼레 현수교에도 AMD가 이렇게 설치돼서 현대건설이 시공하고, 시공 중에도 제어하고, 사실은 모든 건물은 시공 중 또는 다리는, 그다음에 이제 해체라고 하나요? 이제 건물은 해체가 많겠죠. 그럴 때 가장 위험합니다. 불안정한 구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다중 모드를 동시에 제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실험을 네, 그걸 어떻게 제어했다라는 그림들이 되겠고요. 요 이제 기술력이 나와서 당국대학교에는 이 진동대가, 사실 이 진동대 움직이는 기술이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마음대로 움직이게 만든 게 이게 이제 제가 진동대 제작 업체한테 맡기니까 한 20억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연구진이 이제 AMD 설계 기술 갖고 있기 때문에 한 2억에서 3억 정도 가지고 제작해서 지금 아주 진동대 실험을 잘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때 T25년도 발표자, 25년 이미 지났으니까 오늘 주석준 사장님 나오셨으면 달았는지 물어보세요. 아마 여기 보니까 달았겠죠. 네. 네, 그리고 이거는 결국 구조물에다가 설치하면 저희가 감쇄 장치 다는 효과를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제일 위에 저는 풍화중이 그냥 저감된다. 감쇄비가 0%, 1%, 8% 되면서 풍력이 0.9, 0.8, 즉 뭐죠? 공진화중이 그렇게 줄어든다를 해서 제가 스트라우토라고 저기 당국대에 계시는 김시현 교수님이 만드신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파라메트릭으로 고층 건물을 설계하는데 감쇄비가 추가될 때마다 어떻게 응답을 줄이고 시스템을 줄일 수 있는지, 이렇게 청라 시티타워 지금 아직 시공이 안 되고 있지만 또 사터하우에 대해서 감쇄 장치를 달 때 어떻게 되는지, 감쇄비를 등가 감쇄로 표현하고
설치 전후를 아주 간단하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이걸 맨 다 바꿔서 여기다 해석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중이 얼마 줄었다. 그래 딱 추출해서 요구되는 감세비가 얼마고 실제로 달아서 해석을 해보면 어떻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모듈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를 그냥 순식간에 해냅니다. 네.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해서 피어 리뷰도 받았고요. 네, 제진 장치랑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기술 실시 계약도 TE랑도 하고 삼소프트랑도 해서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이제 주석준 사장님께서 직접 만약에 오늘 발표해 주신다면 TMD가 어떻게 된지, 사실은 T솔루션이 TMD를 외국에다 납품하면서 일본하고 대만이 훨씬 더 그랬는데 TMD 기술을 인정받고 이제 테크노마트의 AMD도 인정받고 인천공항 받고 그리고 이제 본인 기술력으로 다 AMD부터 TMD까지 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저희 뭐 타이페이 101이라고 그거처럼 보이지만 이제 이거는 T 솔루션에서 직접 개발한 진자형 댐퍼를 달아가지고 지진에 대한 충돌 해석도 하고 바람에 대한 제어 해석도 하고, 지진 났을 때 진동 제어 장치가 이제 끝까지 가면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그걸 부딪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도 안전하다 이런 걸 검증을 했습니다. 네, 여기 뭐 이런 타워에도 TMD가 달려 있고요. 시드니에도 TMD를 달아서 직접 설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좀 궁금하신 거는 다음 기회에 T솔루션에서 직접 이걸 자랑하실 겸 아마 굉장히 많은 디테일들하고 그런 설치하는 과정에 에피소드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들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런 이렇게 북 튀어나오는 이렇게 캔틸레버 같은 거, 아까 그 신세계 본관처럼 이렇게 캔틸레버로 튀어나오면 진도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TMD를 설치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네, 대만 타이페이에 또 이런 걸 2023년도에 진지항으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런 것들 또 500톤 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딱 쉬는 시간 10분 포함해서 90분에 마친 것 같은데 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냥 갖고 계셨던 질문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아니 질문이 없으시고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우리 이용훈 총무이사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혹시 궁금한 거나 요 강의 자료 공유는 제가 다 할 거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질의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그걸 묶어서 어떤 뭐 요 자료 뿌릴 때 제가 질의응답하는 답변하는 식으로 Q&A가 우리 세미나에 어떻게 나왔다. 사실은 이런 녹화되고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질의를 하시는 게 저도 경험상 외국애랑 회의를 해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꼭 모르는 거 티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 내용은 제가 녹화를 했고요. 이 녹화는 편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가서 보시면 되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강의 자료는 제가 또 아카이브가 따로 있는데 아카이브에 또 올려놓고 링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주신 이상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